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삶은 뒤를 돌아봐야 이해되지만 앞을 향해 살아가야만 한다. 자, 우린 늘 불완전한 예측 속에서 스스로를 던지는 선택을 하는데요. 그걸 우린 또 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린 자기 자신을 조금씩 새롭게 써나갑니다. 도전은 실패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실패에도 멈추지 않는 태도를 말할 텐데요. 그리고 그 태도가 오늘의 당신을 어제보다 더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을 부디 가볍게 보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현주입니다. 자, 오늘 아침도 라라유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언젠가 지난주에 저희 김민희 편집장과 이야기하면서 김민희 편집장이 차곡차곡이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 끝에 생각해낸 말이 진짜 차곡차곡 하루를 그리고 1시간을 그리고 1분씩을 쌓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은 뭐 좀 일상이 좀 지치거나 약간 이게 그 왜 보통 계속되는 일상에 좀 이렇게 뭐 무뎌지면서 그냥 요때가 요때 같고 요때가 저때 같고 약간 요런 느낌이 드는 그럴 때를 좀 새롭게 생각을 바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 오늘도 차곡차곡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번 주를 저는 약간 아직까지도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그 4인 사색 뮤지컬 토크, 4인 사색 뮤톡을 통해서 Maybe Happy Ending, 수상 가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상에 드디어 우리 시간으로는 이번 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토니상 시상식이 있었고요.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는 그게 6월 8일 일요일 밤 시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대학로, 우리 조주현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댕로에서 탄생한 뮤지컬 작품인 어쩌면 해피엔딩의 브로드웨이 버전 Maybe Happy Ending이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10개 부문에 노미네이션이 되면서 그 가운데 저희가 막 이렇게 점쳐봤었잖아요. 근데 무려 6개나 세상에 베스트 뮤지컬 그리고 베스트 북 오브 뮤지컬 해서 극본상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해서 음악상 또 베스트 디렉션 해서 연출상 그리고 베스트 액터 남우주연상 그리고 베스트 시닉 디자인 해서 무대 디자인상 이렇게 6개 부문 그러니까 올해 토니상 수상작들 가운데 최다 수상작이 됐고요. 진짜 이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이 물론 브로드웨이로 가면서 이제 그 현지에 맞게끔 그때 저희가 한참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스토리도 조금 보강이 되고 음악도 조금 더 보강이 되는 그렇게 보완, 보강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스토리가 우리의 원천이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표현들 아마 뭐 다양하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이갓이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그러니까 에미상, 그다음에 그래미상, 그리고 오스카 그리고 토니 이 4가지의 앞글자를 타서 이갓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그 4대 엔터테인먼트 시상식을 말을 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텔레비전 분야의 에미상 그리고 그래미는 너무 익숙하시죠? 우리 뭐 BTS를 통해서도 그렇고 음악 분야를 말을 하고 오스카는 영화 아카데미상을 말을 하는데 우리 다 탄 거 있죠. 하나. 이제 토니는 좀 어렵지 않겠어?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토니까지 뭐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제가 그 아침 9시에 현지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크게 있었습니다만 우리 최승현 선생님의 따님이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는 덕에
보스턴에서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보고 있는 그거를 찍어서 또 이렇게 인스타 라방으로 몇 분만 아주 한정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정말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었는데 뭐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다양한 그 매체들이 수수께끼 같은 제목으로 대중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없는 그런 신작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고립 문제, 그러니까 뭐 외로움 문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치유의 힘을 지닌 뮤지컬이다라고 해서 예상 밖의 감동과 혁신성이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요. BBC 같은 데도 정말 그 표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 강국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갓 말씀드렸을 때 에미상은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탔었고, 그리고 오스카는 다 아시겠지만, 그쵸? 기생충. 그리고 그래미 수상은 우리 조수미 씨가 또 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4대 엔터테인먼트 시상식 모두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런 평가도 했었고 또 이 로봇이라는 비인간적인 존재가 결국에는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게 했다. 외로움, 뭐 사랑, 상실, 또 희망,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관객과 평단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올해 토니상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메이비 해피엔딩에게는 해피엔딩이었다. 이런 표현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기쁩니다. 정말 기쁘고요. 이런 메이비 해피엔딩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대학로에서 탄생하고 있는 지난번 4인 사색 뮤지컬 토크 지금 주디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규식 박사님과 조주연 기자와 그리고 뮤지컬 평론가이신 최승현 선생님과 함께 제가 진행을 했었던 토니상 가자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던 4인 사색 뮤톡을 또 즐겨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탄생한 뮤지컬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 보편 타당한 감정을 전 세계인을 통해서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너무 행복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안에 토양 그리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을 그 수많은 공연 예술계의 선배님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떠오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공연 관계자 여러분들 진짜 모두 함께 축하받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또 키오르케고로의 그 이야기를 괜히 드린 게 아니라 박천휴 작가가 인스타에 이런 이야기를 올리셨더라고요. 한 번도 상을 목표로 한 적은 없어요. 뮤지컬을 만든다는 건 작가로서 아주 긴 시간 동안 혼자 물론 다행히도 저에게는 윌이라는 굉장한 훌륭한 동업자가 있지만 외롭게 종이 위에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지난한 작업을 마치고 나면 마치 행성들이 일렬로 마주치는 희박한 기회를 기다리듯 또 아주 긴 시간의 제작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긴 시간을 견디게 하는 건 나중에 받게 될지도 모를 상 같은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이야기와 음악을 쓰고 싶다는 충동, 그걸 꼭 무대 위에 구현하고 싶다는 의지,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성공을 가져다 줄 무언가를 원한다면 분명 이 일은 어울리지 않아요. 토니 어워즈를 비롯해 이번 어워즈 시즌을 나름 열심히 즐길 수 있었던 건 저와 윌 외에도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매일 이 공연을 위해 일해온 많은 분들 덕분이에요. 저와 윌의 수상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오히려 더 뿌듯해하는 그분들의 모습, 그 행복해하는 얼굴들을 보며 제 마음이 조용히 깊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어제 시상식 이후로 정말 많은 메시지를 받았고 놀랍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해요. 꽤 오래 공연을 만들어 왔지만 동시에 아직 고작 이 정도밖에 터득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아버렸으니 이제 기대가 훨씬 더 클 텐데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저 하던 대로 해야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괜히 멋부리지 말고 진심을 다해 꾹꾹 눌러 적어 봐야죠. 그리고 부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야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저 하던 대로 대신 좀 더 열심히. 진짜 그 박천유 작가의 이 인스타 글을 딱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말 그대로 묵묵히 하다가 보면 상을 목표로 한 건 아니지만 상과 같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상과 같은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내 안에도 그리고 내 바깥에도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네요. 그저 하던 대로 좀 더 열심히. 네. 자, 대한민국 공연 예술 종사자들 모두 파이팅이고요. 그리고 라라유 구독자들도 네, 저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자,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오늘도 저희 수요일에 만나는 너무나 러블리한 우리 조지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 지쳤죠? 괜찮죠? 괜찮아요. 아니 선배가 오랜만에 전화하더니 주연 나와줘 라고 했는데 노래까지 시키고 막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왜 눈은 안 울고 진짜 우리 주연 기자님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이 너무 이렇게 막 잘 드러나는 초롱초롱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다. 그치?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종종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조주현 기자랑 이제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또 친하진 못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제 또 하진 못하고 그러는데 둘의 공통점이 공연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공뜸이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를 하고 있을 때도 물론 그랬지만 하지 않고 있을 때도 늘 이렇게 선배님 이거 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막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이제 뉴스 그 스크립트를 딱 이렇게 대본을 가지고 뉴스할 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이렇게 그 뉴스 정리하기 이렇게 바쁘고 뭐 이렇게 예독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이렇게 바쁘시니까.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가서 너무나 고요하게 선배님 그리고 그 얘기가 시작되면 정말 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막 멈춰놓고 얘기하고. 맞아.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취미를 공유하고 같은 지점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아픈 간해수공업으로 우리 조주현 기자를 떠올리게 됐을 때도 사실은 이게 방송으로 잘 이게 발현이 될까 이런 좀 걱정을 그래도 좀 하긴 했었는데 어머 웬걸 이 사람의 이 초롱초롱 너무 예쁜 이런 이 웃음과 이 정보력과 이런 게 너무 정말 방송에서도 그대로 애청자들께서 느끼실 만큼 전해져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는 영업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극이 있으면 연무덕들도 그렇지. 각자의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연무덕이라고 해서 모든 극을 다 보지는 않고 그럼요. 그럼 내가 보고 있는 극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게 너무 좋다. 잘 됐으면 좋겠다. 와서 봐라. 맞아.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영업을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그게 근데 세상 사는 이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그 좋아한 것들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정말 뭔가 막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살아가는데 되게 이렇게 막 가슴에 이렇게 품게 되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장면들이 있을 때 이 좋은 걸 남들도 보면 좋겠다. 좋은 걸 나누고 싶은 마음. 맞아요. 근데 이 제작사들은 그런 걸 알까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아시겠죠? 영업하고 있는 걸. 예. 근데 이게 제작사들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 이게 너무 순수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 연뮤덕들이 예. 이건 또 연뮤덕의 표현이지만 예. 내가 이 극이 너무 좋아. 음. 그러면은 어쨌든 빈자리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 나는 이 맞아. 극이 너무 좋으니까. 맞아, 그러면은 맞아. 내가 이 표를 사서 친구들한테 나눔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 앉혀준다. 그렇지. 앉혀주는. 여러분, 근데 저희가 뭐 정말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뭐 1불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앉혀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표를 사서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고심하거나 그리고 저는 제가 늘 정말 드리는 말씀이 우수아버지님 우리의 정말 또 다른 동지가 되어버린 라라의 청자이신 우수아버지님 같은 경우도 정말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그 반도체맨이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뮤지컬이 멀리만 느껴지고 둘이 이야기할 때 뭐래 약간 이러실 수도 있었겠는데 조주현 기자가 너무 사랑스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동하신 거지. 말 그대로 이제 조주현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영업 당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본인이 한 편, 두 편 이제 따님이나 이제 부인과 같이 가서 보셨는데 세상에 말 그대로 유레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쁜 일상에 막 정말 출장 잦으시고 제가 왜 라스베가스 가서 만났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었잖아요. CES 때 가서 또 만나 뵙기도 했었는데 사실 근데 제가 살짝 또 걱정이 되긴 됐었던 게 워낙 시차가 막 달라지는 환경에서 출장이 잦고 이러시니까 아침 물론 저도 그렇게 부었었겠습니다만 아침에 뵀을 때가 조깅도 하시면서 이게 시차 극복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진짜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자신이 체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 바쁘게 사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뮤지컬을 그렇게 또 열심히 보시고 그러니까요. 너무 또 그걸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진짜 너무 행복하죠. 저녁 방송 때도 문자를 되게 많이 보내주세요. 송중디랑 할 때? 네. 이게 제가 새벽 방송 때 만나뵀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대가 좀 다르잖아요. 저녁 방송이 되니까. 근데 항상 깨어 있으신지 네, 많이 보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TBS 아직 살아있다고 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2시부터 7시까지는 또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조주현 기자 비롯해서 TBS에 남아서 정말 열심히 그 TBS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현역이 아닌 제가 드리는 간청이오니 많이 또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러면 조주현 기자와 함께하는 수요일에는 뮤지컬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작품을? 이번엔 6월 17일에 개막하는 뮤지컬 프리다입니다. 프리다 칼로. 프리다 칼로 이야기예요. 혹시 우리 댓글 봤어요? 참고를 좀 해봤어요. 여기 소통하는 사랑방이니까. 그렇지. 저도 이제 코너지기로서 이렇게. 요거 방송은 제가 좀 우리 라라유 구독자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구야 홈런 치자님께서 그 제가 콜드플레이 공연을 다녀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그 세계관을 연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셨냐면 비발라비다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를 떠올리시고 비발라비다라는 그 문구가 있었던 프리다 칼로의 그림, 그 수박 그림을 떠올려 주시고 수박 그림에 의해서 프리다 칼로를 떠올려 주시고 뮤지컬 프리다를 떠올려 주시고 뮤지컬 도슨트인 정연주를 떠올려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세계관이 있었는데 갖고 오셨군요. 제가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 우리 조주현 기자. 감사해요. 이렇게 똘똘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를 다룬 작품이 프리다예요. 이 작품 소개해 주시죠. 자,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여성 화가죠. 말씀하셨던 그런 수박 그림을 포함해서 자화상을 또 많이 그리셨는데 갈매기 눈썹 이렇게 그 옛날 버전에 우리 조주현 기자는 은매기 사러 이런 거 잘 모르죠. 김미화 씨가 했었던 옛날
옛날 코미디 있었거든요. 네. 은매 기사로 뭐 은매 기주거 김한국 김미화 씨가 하셨던 그게 있는데 그때 김미화 씨가 이렇게 여기를 까만색 그 네. 절연 테이프 까만색을 붙여가지고 그런 눈썹을 하셨었는데 프리다 칼로의 눈썹이 예, 그렇잖아요. 눈썹이 약간 자화상에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어어. 한번 보면 잊혀지지 그쵸, 않더라고요. 그쵸. 예, 네, 예, 그래서 예. 많은 자화상들이 있지만 네.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은 한 번 보면 좀 잊기 힘든. 네, 그래서 좋아요. 그거랑 또 멕시코 민속 의상을 입고 있는 그림들이 많아서 아주 강렬한 색깔. 원시적이고 강렬한 그 색채. 어허. 그래서 잊기 쉽지 않죠. 맞아요, 응. 맞아요. 그래서 20세기 멕시코 예술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음. 인물입니다. 음. 그래서 그 작품 중에서 음. 저는 부서진 기둥, 부서진 네, 기둥. 그 자신의 척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 좀 균열이 가 있는 기둥을 그려넣고 어. 좀 큰 못이 자기 몸 곳곳에 있는 좀 어. 고통과 어, 이런 어. 걸 표현한 그 음. 작품이 음. 저는 좀 충격적이고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과 이제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보면서 사실 뮤지컬을 보러 가기 전에 걱정을 했어요. 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극을 보러 갈 때는 좀 이 일상에서의 괴로움을 잊는다거나 좀 메마른 일상 속에 담비 같은 솜사탕 뮤지컬 먹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프리다 칼로의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좀 우리가 이렇게 막 뭐에 찔리고 약간 이런 느낌의 고통이어서 이걸 보면서 잘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으로 갔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극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프리다를 대구에서 봤어요. 오, 딤프 딤프에서 때. 보셨구나. 딤프 때. 그때 배우가 김소향 배우였던 것 같고 아 그쵸. 저도 그런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는 이분이 남긴 작품은 굉장히 강렬하나 삶 자체가 배신당하고 그리고 일단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교통사고를 굉장히 크게 당하셨었죠? 네, 예, 그 예. 얘기를 조금 드리고 네네네네. 갈까요? 네네. 그러니까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정도로.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6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 오른쪽 다리가 불편했고요. 예. 18살 때는 온몸이 부서지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인. 예. 30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어. 온몸에 철심이 박혔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된 거죠. 어허. 그래서 또 멕시코의 국민화가인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 생활도 했는데 바람으로 디에고의 디에고가 바람으로 어마어마한 바람둥이로 실제로 순탄치. 그랬던 거죠? 네, 순탄치 사람. 않았고 이혼과 재결합 또 유산도 많이 겪어서 몸이 또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유산도 많이 겪고 이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삶을 다룬 뮤지컬이긴 한데 이 뮤지컬이 저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쇼 형식으로 맞아요. 풀어냈어요. 맞아요. 마치 우리가 마지막에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프리다 칼로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토크쇼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풀어내는 이런 형식이고 사실 프리다가 실제로는 하일이나 이런 걸 못 신었겠죠. 아무래도 철심이 박혀 있고 걸음이 또 오른쪽 다리가 힘드시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예. 하지만 극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상으로 풀어낸 쇼이기 때문에 하이를 신고 있고요. 너무 아름다운 의상을 자주 갈아입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을 살았을 프리다 칼로를 좀 추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기에는 굉장히 맞아, 좋았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게 이제 쇼 형식 그러니까 극 안에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맞아요. 형식으로 해서 과거 회상하고 또 뭐 디에고와의 여러 가지 이야기나 그리고 이제 그림이 저는 왜 화가를 다른 뮤지컬들 많잖아요. 뭐 그때 우리 빈센트 반 고흐도 고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림을 어떻게 무대에서 구현해 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프리다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그림을 구현하진 않죠. 그림에 대해서는 구현하지 않죠. 아무래도 프리다 칼로의 그런데 그 강렬한 색채가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까 예. 그 색채만으로 표현하는 맞아요. 부분들도 예. 있고 근데 그 색채만으로도 약간 알 것 이제 같아요. 느껴질 것 같고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내면서 자기를 얼마나 이제 망가진 자기조차 좀 끌어올리고 싶고 사랑하는지가 막 극에서 보여지니까 진짜 저는 약간
좀 숭고함? 왜 표현 왜 우리 어휘 중에 잘 안 쓰게 되는 어휘들 몇 개 있지 않아요? 뭐 숭고함 뭐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거창하게 느껴잖아요. 거대한 느낌. 네. 근데 그 프리다 보면서는 약간 숭고함이란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좀 짐작하게 됐었던. 맞아요. 그래서 음. 고통을 승화해서 어떻게 예술적인 삶을 살아가나 이런 게 네. 담겨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음. 특히 그 나는 코르셋과 목발을 갑옷과 검처럼 들었다. 이 표현이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너무 와닿는 표현이어서 계속 가사에도 있고 하는데 왜 좋더라고요. 코르셋과 뭐 갑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그 운명의 힘겨움에. 아니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왜 이렇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무대에서 이렇게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언급되는 그런 표현들이 확 흡수될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 표현을 흡수하셨었군요. 좀 고통스러운 그 삶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으로 또 그 운명에 맞서기 위해서 무장하는 그 도구로 쓴다는 게 맞아. 참 와닿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저는 그때 딤프 때 이 작품을 보고 그 딱 나왔을 때 그때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계명대학교 예술센터인가 하여튼간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지 않은데 공연장에 딱 나왔는데 공뜸이 박지은 작가랑 같이 갔었는데 달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왜 까만 하늘인데 되게 뭔가 잘 보이는 하늘 있죠. 이렇게 밤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막 이렇게 까만 하늘 속에 구름 있고 막 이렇게 달 있고 이런 게 잘 보였던 날이었는데 그날 밤에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초여름에 되게 이렇게 안온한 그런 공기였었고 나왔을 때 달이 너무 그림과 같이 예쁘게 이렇게 딱 명료하게 보였었고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김소양 배우의 프리다를 막 가슴속에서 이렇게 막 넣고 있었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막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소양 배우한테 DM을 보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김소양 배우도 이제 기억하시고 또 너무 봤냐 이런 얘기하시고 그랬었습니다. 예, 정말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 소중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또 오거든요. 네네네. 6월에 온다고 6월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보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번엔 또 어떤 분들이 하세요? 이번에는 네. 프리다 역할에는 김소향, 김지우, 김희열아, 정유지 배우님이 이번에 함께 하십니다. 김소영 배우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약간 박지은 작가랑 이거는 좀 또 다른 얘기인데 엄청 너무 근육질 아니냐? 막 아니 왜냐면 소양 배우가 진짜 몸이 너무 예쁜데 근육이 너무 불끈불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는 프리다는 운동 많이 하셨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뭐, 그렇죠. 김소영 배우가 열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함도 연기를 하시니까. 그렇지. 다 같이 연기하시니까 연약함과 강인함이 막 왔다 공존하는. 갔다 하니까 맞아. 우리 근데 그 겁먹었을 때 조주현 기자가 약간 저는 좀 짐작이 되긴 해요. 나 솜사탕 먹으러 가는데 너무 이거 막 쓴 박하사탕 아니야? 막 이런 느낌으로 프리다에 임했을 것 같아요. 보러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보고 오는데 오히려 저도 힘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코르셋이라는 넘버가 있는데 네, 이거 혹시 불러줄 수 있어요? 잠시만요. 뭐를 못 던져. 막 큰일 났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지금 조주현 기자의 마음의 소리를 지금 제가 대신 전달해봤습니다. 예. 그 가사만 한번 얘기해봐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네. 운명은 잔인해.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니 넋두린 때려쳐. 때려쳐야지. 근데 이것도 운명은 원래 그런 거야. 운명은 잔인해.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운명은 잔인해.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니 넋두린 때려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좋다. 근데 이때 그 프리다가 정말 코르셋 갑옷처럼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고 오니까 저는 좀 걱정하면서 갔었는데 오히려 힘을 받고 오는 그렇지.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 다 그런 거라고. 넋두리 따윈 때려치라고.
우리 강한 언니께서. 강한 언니가 이렇게 응원을 주시니. 그렇구나. 그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카타르시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극인 것 같아요. 그쵸? 정말. 맞아. 카타르시스가 이렇게 막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 카타르시스잖아요. 그 이게 코르셋 넘버가 중간에 한번 톤이 바뀌거든요. 어떤 이게- 식으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넘어오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조금 그것도 잔잔하진 않지만 에. 한번 톤이 바뀌면서 요 운명은 잔인해. 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그거는 곱게 부르시다가 네. 안 넘어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프리다라는 뮤지컬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매주 느끼는 거지만 너무 사랑스러워요. 당신도 알죠? 감사합니다. 방금 때려쳐 불렀는데. 당신도 알죠? 때려쳐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아유. 수가 있냐고. 예.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연 씨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 네. 우리도 인사 또 나눌까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